자, 오늘 장 뭐 사지 진행합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지금 방송을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윤갑님 어서 오시고, 팥빙수님, CL님도 어서 오시고, 김부영님, 알렉스님, 열일개미님, 도도딸기님도 어서 오시고, 예, 살롬님, 알렉스님, 봉수님도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예, 운동님도 어서 오시고 운동 그쵸? 자, 미국 시장부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어요. 그쵸?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스닥 시장이 지금 구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나스닥이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 시점이 일단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추세가 깨지면 당황하지 말고 항상 피보나치로 반등 포인트를 잡습니다. 뭘로 잡는다고요? 채팅창에 전부 다 피보나치라고 한번 치시고, 자, 피보나치로 우리가 반등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 이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반등 포인트, 여기가 두 번째 반등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가 한번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지만 어디서 반등을 한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38% 지점 언저리에서는 반등 시작, 그렇죠? 요 반등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를 어떤 식으로 잡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종목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했고 거래가 동반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가 증가하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어제 배웠죠? 5만원짜리 강의에서 기억납니까?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스닥 시장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강세가 일단 시현이 되었고 오르다가 첫 번째로 멈춘 자리가 여기 잡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그제 돌파를 했었고 어제 한 번 더 위로 오르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나옵니다. 기본반은 교육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알겠다. 확인. 행운아님. 오늘 그냥 신청하시고 계속 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시작입니다. 지금 이제 패턴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5만원짜리인데요. 그죠? 원래 예전에 우리가 45만원, 50만원 받던 교육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래라 저래라 말도 많고 한데 거기서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다 그쵸? 옆에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얼마로 잡아주고 가고 있냐 하면 22,529 정도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22,529. 그렇죠? 529포인트 정도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이제 22,529포인트가 저점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뭔가요?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은 아니죠. 그쵸? 보입니까? 보이시면 체크. 고점이 오르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오르면은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다. 확인. 이전 고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점은 일치를 시키고 저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저점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쪽 확장 패턴이긴 한데요, 이렇게 될 때는 저항 부분을 잡는 부분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저항을 잡죠. 그래서 61.8%도 지금 돌려냈기 때문에 일단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추세를, 일봉상 추세를 지금 돌려놔놓고 거대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중동에 대해서 대화의 창이 계속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이고 있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란과의 지정학적 긴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100를 넘나들면서 가슴을 졸이게 했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일단은 안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장이 안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정말 안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죠. 그걸 체크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유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제 유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 사실 좀 있었어요. 브렌트유가 다시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조정입니다. 이게 묘하게도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게 묘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거 보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게 보이죠? 보이시면 확인. 그리고 어제 유가가 오르다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봤으면 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저항이 여기인데, 그쵸? 묘하게 이런 데서 또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늘도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오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 오늘 유가는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 유가니까 지금 97불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안정을 좀 취하고 이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도 이번 조정은 일단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9%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골드만삭스에서 일단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이익 증가율이 최대 19%에 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다시 위험자산 투자에 박차를 좀 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번에도 이제 전쟁 초기에서도 호르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흐름이 좀 재개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M7 관련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캐리 얘기가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항상 이제 시장 안에서 요즘은 이제 증거를 찾는, 뭐라고 할까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런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찾는 과정이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묘하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뭔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 안 믿는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실제로 엔캐리가 청산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진짜 엔캐리가 청산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엔화가 엄청 약세잖아요.
엔화가 약세인데 엔캐리가 청산될 이유는 별로 없죠. 이해 갔나요? 이해 가셨으면 확인.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도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죠. 그러면 엔캐리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달러 자산을 팔고 이 달러 자산을 팔고 난 다음에 엔화로 들어와야 되죠. 엔을 갚기 위해서는.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일단 보여야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엔화 흐름을 보면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의 리스크 자체에는 크게 뭐 무리는 의미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일단 될 걸로 일단 판단은 들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호르무즈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항상 그렇죠. 미국에서는 항상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관련된 악재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우리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 그걸 또 100% 반영한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묘합니다, 시장이. 자, 지금 보면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 이란에서는 해적 행위로 규정을 했답니다. 트럼프 해적 뭐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우리 항구가 공격을 받는다면 이 지역 내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키스탄 중재로 2주간의 조건부 휴전이 논의 중이죠.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지속을 이유로 협상 미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11시죠? 오늘 저녁 11시 맞나요? 어제 저녁 11시였나요? 헷갈린다. 하여튼 봉쇄 관련된 얘기들이 일단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봉쇄 관련된 얘기들이 일단 있었는데 크게 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리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미국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많이 오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들 종목들 강세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들 종목들 중에서 누가 강세로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의 주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하방이거든요. 지수는 상방인데 하방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은 좀 그렇다. 마음은 어떠냐 하면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불확실성도 빨리 그냥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불안불안한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미국을 반영을 해서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시장은 지금 올라도 일단은 박스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갑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우리 시장은 지금 올라도 일단은 박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갑시다. 상단을 6,350포인트 상단 6,350포인트로 잡고
몇 포인트라고요? 채팅창 한번 치시고 635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고 635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고 635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시장이 오늘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저점을 한 번 더 높였어요. 코스피 시장 지금 저점도 잡아 드릴게요. 일봉상의 저점은 지금 5730포인트입니다. 일봉상의 저점은 5730포인트가 일봉상의 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요거 되셨으면 확인. 저점은 5730포인트, 5730포인트가 저점이니까 기억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저항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코스닥 저항은 바로 위에 저항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수렴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게 뭐 바로 치고 올라가면 여기가 되니까 한 1140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1130에서 40포인트 사이가 저항입니다. 일단은 방금 얘기했던 그 저항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저항을 넘어서면 시장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알겠다 확인해 주시고, 거기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어쨌든 시장이 저점을 높이고 추세가 위쪽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단기적인 추세라도 방향을 잡고 계속 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총 상위 종목을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시총 상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시장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도 저가주를 보고, 시장이 밀려도 저가주를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종목들만 자꾸 보는 경향들이 좀 있죠. 맞나요? 그렇다고 하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오르면은 시장이 오르네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한경은 노코멘트고, 뭐 다른 이제 매경이라든지 머니투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유튜브라든지 하는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수가 오를 때는 누가 지수를 올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 누가 지수를 올리고 있는지. 그들 종목이 주도주죠.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잡고 싶나요? 주변주를 잡고 싶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잡고 싶나요? 주변주를 잡고 싶나? 근데 성향이 그런 사람들은 있다. 저는 제 성향도 약간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책 읽을 때 베스트셀러를 잘 안 읽거든요. 베스트셀러 잘 안 읽어.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하는 책은 잘 안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도 잘 안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런데 주식에서 우리가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누가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오늘 시장 끌어올리고 있는 쪽은 어딜까요?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 오늘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있고, 두 번째로 시장이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종목이 있고. 꼬맹이님은 우주항공이라고 오늘? 그럴 수 있다, 그쵸? 우주항공. 그리고 반도체 그럴 수 있다, 그쵸? 그럴 수 있고, 하이닉스 그럴 수 있고, 삼전 그럴 수 있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우리 예전에 우리 교육받을 때 관심 종목 세팅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확인. 관심 종목 세팅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이다 뭐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해놨는데, 여기 지금 오늘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 가장 쉽게는 요 중에서 이거 눌러보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오늘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일단 있고요. SK스퀘어가 있고, 두산이 있고,
SK하이닉스, 삼성 E&A, 한국전력, 이수페타시스, LG U+플러스 같은 종목이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이 땡겨서 올라갈 때는 개별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야. 방금도 얘기를 했다시피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그게 확산이 되면서 개별주로 가는 거거든. 물론 지금은 시장이 아직은 패턴이라 그랬죠. 기억난다 하시면 체크. 지금은 시장이 패턴이라 그랬잖아. 시장이 패턴이라 그랬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해갑니까? 시장이 패턴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은 테스트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긴 해요. 트레이딩을.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개별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좀 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으면 오케이. 그러면 8종목들 중에서 종목들을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부터 먼저 보는 거지.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를 좀 하는 부분들,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우주항공 부분의 섹터죠. 그렇죠? 우주항공 섹터에서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대장이죠. 그렇죠? 미래에셋 벤처가 여기 검색식에 나와 있죠. 미래에셋 벤처 대장이죠.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 밀릴 때 요거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이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종목이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급하게 움직일 때 종목을 난 잘 잡을 수 있다, 못 잡는다. 어때요? 요즘 보면 종목이 대표님 가다 그냥 훅 가요. 한 번씩 대표님이 얘기하는 종목들도 훅 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종목이 이렇게 훅 갈 때 저는 손이 느려서 그런 종목을 잘 못 사요 라고 하신 분이 있나? 대표님 종목이 확 올라갈 때 저는 손이 느려서 종목을 잘 못 사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한번 올려볼까? 여러분들이 그게 손이 느린 건가요? 습관이 안 되신 건가? 라는 얘기를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딴 걸 보다가 그걸 못 봐서 습관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게 습관이 안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습관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세상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제가 막 10억, 20억 벌어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모여 있나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 봐, 저 사람 그냥 100만 원 넣으면은 10억 만들어준대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회원비가 얼마든 무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길을 걸었지.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 막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왜 모여 있나 해서 가봤더니 야, 여기에 돈을 막 벌어준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 30만 원 넣으면 60만 원 넣으면 두 달에 60만 원만 넣으면 야, 이 10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만들어준대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희한하게 그런데 잘 믿어. 저는 이거는 좀 여러분들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자꾸 만들어 드리려고 하죠. 맞나요? 그렇다 체크. 이거 외우세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보다는 일단은 외워봐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좀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난 좀 하고 싶은데 난 좀 느려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피아노를 빨리 치고 싶은데 손가락이 잘 안 돼요 라고 사실은 저한테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대로 연습을 하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할 때 눈을 틔우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 확인. 그럼 눈을 틔워주면 돼. 그럼 미래에셋투자증권 같은, 그리고 저는 손이 느려요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거 보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일봉으로 하락으로 가면 관심을, 매수는 아니고 관심을 가지다가 이게 이렇게 돌파를 하고 밀렸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면 매수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잖아. 맞나요? 그렇다 체크. 이렇게 되면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단 말이지. 들었는데 제가 이제 5만원짜리 교육이든 아니면 뭐 70만원짜리 교육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70만원 교육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70만원짜리 교육이든 5만원짜리 교육이든. 근데 그쵸? 뭐 아니면은 제가 무료로 여기 오늘장 머사지에서 가르쳐 드리든, 이렇게 되면 종목이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맞나요? 기억나면 체크. 이렇게 되면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오늘장 머사지만 6개월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 돌파되면은 가겠네 라고 또 제가 또 미리 또 얘기를 하죠. 이거 돌파하면 간다고, 먼저 저항이니까. 그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 맞나요? 그렇다 체크. 이때부터 종목, 뭐 관심 종목창에 100개 200개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저거 돌파하면 살 거라고 매일. 그렇죠? 그럼 요날 샀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날 사고 욕하고 있다 막. 왜냐하면 장중에 얘가 이러고 있었을 거니까 이날 사고 욕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렇다 확인. 요날 사고 욕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쵸? 돌파해서 갔는데 그럼 돌파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래버리니까, 그쵸? 욕하고 있을 수도 있죠.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욕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또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탈가를, 그러면서도 배운 대로 한다고 이탈가는 여기 잡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는 안 당했지롱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고. 맞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돌파하면 가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 샀겠지. 살 수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잖아. 여기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럼 샀겠죠. 이날 샀던 사람은 욕하고 다음 날은 고맙습니다 했겠죠. 맞나요? 근데 대표님, 저는 그건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한 주라도 사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아침에 계좌 열었을 때 갑자기 계좌가 쫙 빨간 게 뭐가 올라가고 있으면 그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야. 이게 진짜 돈을 번다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야. 그냥 단순히 언제까지 남이 수익 났다 그러면은 부러워하고
그쵸? 남이 수익 났다 그러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면 더 잘해.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려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체크. 하여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금방 돼요. 금방 됩니다. 다음 SK스퀘어. SK스퀘어도 마찬가지죠. 그쵸? SK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유진 왜 심리 전문가? 난 그래도 대학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대학교가 있던데,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기는 했었어. 이러면서.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켜드릴 수가 없어. 그쵸? 목이 너무 말라 하는 거야, 말이. 그래가지고 물가까지는 끌고 올 수는 있어. 하지만 희한한 거는 말이 목이 엄청 마른데 물을 먹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거야. 애매하죠. 말이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래서 물가까지 일단 데리고 왔어. 그건 또 잘 따라왔어, 물가까지. 근데 물을 먹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거야. 야, 이건 진짜 머리 아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물을 떠서 입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는데 아무도 여러분들 입에 물을 떠 넣어주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까지 끌고 온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마음이 좀 그래. 너무 마음이 그래. 이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제 5만원짜리 교육을 할 때 뭐라 그랬나요? 추세 안에 추세 있고 추세 밖에 추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대표님 이거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5만원의 의지만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렇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여기 하나가 더 있었겠죠? 그렇다 하기 여기 추세가 하나가 더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추세를 뭐 하나요? 돌고 가잖아. 이것도 보인다 체크. 저항 잡고 이 추세 잡고 가잖아요. 오늘 다시 돌파. 가쁘님 이제 좀 보입니까? 눈으로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인다. 지나놓고 난 다음이라도 보인다. 저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네. 지나놓고 난 다음이라도 보인다. 지나놓고 난 다음이라도 보이면 다행이야. 그쵸?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항상 추세 안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이것도 패턴 안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패턴 안에서 오르다가 어디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단 말이지. 여기서 멈췄네요. 여기서 멈추면 이거 돌파하면 사줘야지. 돌파했죠. 그렇죠? 여기가 저점이라 그랬죠. 여기 저점이라 그랬죠. 근데 의지가 없으면 어디 뭘 해도 잘 안 돼요. 가잖아. 그쵸? 왜 안 될까? 의지의 문제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한문 선생님이 들어와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교과서를 펴래. 그래서 문제가 20문제를 낼 건데 40개를 찍어주는 거야. 20문제를 내는데 40문제를 찍어주는 거야. 여기서 나온대. 그러면 한문은 다 평균이 몇 점 돼야 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번씩 내신 올려준다고. 이번 한문은 내신을 내가 올려주겠다. 여러분들 한문 공부할 시간에 국영수 공부하라고. 국영수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안 그랬어? 우리 학교만 그랬나? 그래서 학교가 어딘지 밝히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그랬어. 중학교 때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아니고 중학교 때. 그래서 20문제를 내는데 40문제를 찍어준 거야. 그럼 몇 점 받아야 돼? 그 점수는? 그대로 진짜 나오면 몇 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페이크 하면서 선생님이 나랑 같지 않아. 선생님이 저랑 같지 않아서 선생님 페이크를 쓰지 않아. 그러면 진짜로 평균이 100점 나왔을까? 아니야.
아니야. 학교 그 반평균이 100점이 안 나와. 희한하죠. 반평균이 100점이 안 나와. 우리 유진님 공부 좀 했다. 예상 한 개 틀려주고 95점. 팥빙수님도 90점 이상. 반평균,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가르쳐도 50점도 못 받는 사람 많아. 그렇게 가르쳐줘도 반평균 50점 안 돼. 왜? 가르쳐줘도 안 해. 어차피 문제를 40개를 가르쳐줬는데 공부를 해야지 100점을 맞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렇다 체크. 문제를 40개를 가르쳐주면 공부를 하면은 100점인데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너는, 그래, 나는, 그래서 꼭 보면은 시험을 잘 못 치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이게 다 가르쳐 주니까 100점 맞았지,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너는 몇 점 맞았는데? 그러면 나는 40점이야. 너는 왜 40점 맞아? 그러면, 야, 나는 가르쳐 주고 이런 거에서는 성적 내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이지? 안 하는 친구가, 야, 그래도 너 잘했다가 아니고, 보통 다 그래. 애들이 희한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희한해. 꼭 그런다? 야, 다 가르쳐 줬으니까 너는 100점 받았지. 너는 몇 점인데? 나는 40점. 야, 다 가르쳐 줬는데 너는 왜 40점인데? 야, 나는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는, 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진 않아. 뭐지, 너 도대체? 왜 가르쳐 줬는데 안 해? 전부 다. 왜 전부 다 가르쳐 준 대로 안 해? 오케이? 왜 전부 다 가르쳐 준 대로 왜 안 해? 나 환장하겠네, 진짜. 왜 자꾸 딴 거 해?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왜 가르쳐 줬는데 왜 안 해? 오늘장 모사지에서도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오늘장 모사지에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다가, 어떤 분들이, 대표님, 저는 이제 막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할 거예요, 대표님. 근데, 대표님 리딩도 한 달에 88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고, 대표님 리딩도 너무 비싸고, 막 그래서 하기가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5만원짜리 교육 해도 안 해. 그죠? 희한해요. 그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해.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파이팅입니다. 계속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알겠다 하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합시다. 제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도 종목이 좀 바뀌고 있죠. 그쵸? 코스피 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이 일단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갑자기 하나솔루션 올라옵니다. 종목 계속 바뀌어요. 알겠다 확인. 종목이 계속 바뀌어. 지금 종목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계속 가보도록 하고요. 삼화전기 볼까요? 삼화전기 차트를 보도록 합시다. 차트를 볼 땐 길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다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얘가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보이시면 확인.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턴을 하려 그러면 기존의 추세에서 웬만하면은 50% 위에서 반등하는 애들이 좋아. 알겠다 확인. 보통 우리 이제 피보나치를 배울 때 피보나치가 전고점 대비해서 50% 위에서 반등을 하면, 아니 상승폭 대비해서 50% 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추세 전환이면 전고점 돌파잖아. 근데 얘는 아예 밑에까지 빠졌잖아요. 그쵸? 요거로도 일단 점수가 좋지는 않아요. 애매해지는 거야.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은. 물론 얘가 이것만 안 보고 위에서 빠지는 요것만 보면 5만원 이렇게 배우는 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쵸? 이번 챌린저 반에서 그것도 하니까 참고하시고, 얘는 이거는 넘어져야 됩니다. 지금 박스로 가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 그쵸? 요거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것들은. 알겠다 확인.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 아주 IB 투자. 이런 것들도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러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꺼주세요. 꺼주면 보이겠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러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 딴 분들도 다 보인다 체크.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돌파를 해서 여기 멈췄죠. 멈춘 자리 줄 하나 끊고 줄 하나 끊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 밀렸다가 음봉 돌파는 돌파 아니죠. 양봉 돌파 돌파죠. 돌파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수. 그 다음에 저항 잡고 돌파하는 것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이탈가. 그렇죠? 잡아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종목이. 이건 이미 시작한 거지. 이미 시작을 했고 이거는 지금 한 5배 정도 수익 날 종목이었던 거지. 됩니까? 되시면 확인. 지금은요? 지금 하려고? 가지고 있으면요? 홀딩이죠. 저가 안 깨지면 홀딩으로 가도 되고 저가 안 깨지면 홀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오정전조로 가도 되고. 배우면 보이죠? 이거 봅시다. 우리 영숙님 이거 보이나요? 보이시면 체크. 이 대충 흐름이 보여? 알렉스님은 보이죠? 알렉스님은 보일 거고 부영님 보이죠? 보입니까? 흐름이 보여요? 흐름 보이신 분 체크. 흐름이 보여야 돼. 흐름이 보여야 돼. 흐름이 보이면 답 나옵니다. 흐름이 안 보이면 답 안 나옵니다. 그냥 그거야. 흐름이 보이면. 자 보자. 그쵸? 안 보여? 안 보여? 이러면서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중간중간에는 패턴이죠. 이게 지금 하락으로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중간중간에는 패턴이 있죠. 여기 맞나요? 이때도 상승. 그렇죠? 중간중간에 패턴이 있죠. 이것도 돌파. 그렇죠? 돌파. 여기 저점 깨지자마자 바로 돌파. 여기 저점 돌파. 돌파. 지금 살짝 보이시면 되는 거야.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반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다. 확인. 또 있나요? 종목 궁금한 것도 그렇고 내용 궁금한 것도 그렇고 이제는 한번 올려봅시다. 2차전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차전지 긍정적으로 봅니다.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시장에서 이것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 전쟁이 끝이 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인가? 전쟁이 끝이 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러면은 무슨 종목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다. 확인.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이게 흐름 자체가 흐름이 SB비테크도 로봇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주항공이 간다라고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에너지가 간다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올랐던 종목은 팔고 글로 갈 거잖아. 아마 여기에 이번에는 조금 요번 반등은 시장이 좀 혼돈을 할 것 같아. 혼돈을 갈 것 같아요. 알겠다. 확인. 혼돈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이야. 혼돈 속에 들어와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목을 보면 SB비테크도 타이밍 나왔죠. 그렇다 확인. 옛날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다.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는 거지. 원래 요건 매수가 요때죠. 맞나요? 그렇다 확인. 요때 매수. 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탈가 얼마야? 이탈가가 45,500원이지. 그럼 45,500원 이탈가 잡아놓고 45,500원을 이탈가를 잡아놔놓고 안 깨지면 홀딩이니까 원래는 어이구야 홀딩 어이구야 홀딩 어이구야 홀딩 어이구야 홀딩 어이구야 좋네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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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플러스 오늘 안전마진이죠. 그렇다 확인. 안 깨지면 홀딩이니까
안 깨지면 홀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LNF.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LNF는 올라가다가 멈추고 난 다음에 밀리면 여기 저항. 파동을 먹을 때는 저점이 안 깨지면 홀딩이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 여기 저점.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뭐예요? 다시 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 하고 있는 중이죠. 흐름 안 깨지면 홀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확인. 호텔 신라. 오종전저로 갈 때는 언제 가? 오종전저는 언제로 가죠? 한파동. 그렇죠? 한파동. 근데 얘는 오종전저, 그쵸? 오종전저로 가는 게 맞죠? 왜? 하방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락 추세로 갈 때는 올라올 때 흥분하지 말고 긴장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시면 확인.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은 올라가면 긴장이죠. 올라가면 긴장. 한파동이 끝이 나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나오고 다시 하더라도.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은 원래는 하는 거 아니니까. 됩니까? 되시면 확인. 홀딩에 지쳐서. 돈방석님이 저 오늘 안마했다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운 대로만 해도 돼. 아무 생각 없이 배운 대로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 확인. 죄송해요. 목이 안 좋다. 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종목을 사실 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가 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극명하게 갈리죠.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지. 뭘 물어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 집중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보통 종목 상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종목 궁금해요. 이 종목을 얼마에 샀고 몇 프로 비중으로 샀어요. 라고 얘기를 일단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해요. 왜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 캥가루 벨리님. 캥가루 벨리는 어딘가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이제 알고 물어보자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보면은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어떤 그 명언으로 유명하냐 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우리 캥가루 베리님은 호주시군요. 해외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명언이 있는데 그 명언에서 유명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거든요.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던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트레이더일까요? 투자자일까요? 펀드 매니저는 트레이딩을 할까요? 투자자일까요? 펀드 매니저가 뭐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산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삼성전자를 왜 샀나요? 물어봤더니 펀드 매니저가 이 이동평균선 돌파가 오늘 나와가지고 오늘 매수했어요. 이동평균선 돌파해서 매수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그럼 트레이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종목을 물어볼 때도 가만히 한번 봐봐요. 가만히 봐보면 이 사람이 종목을 하나 산 거예요. 어떤 주식을 샀는데 15달러에 처음에 산 거예요. 15달러에 종목을 샀어요. 15달러에 샀어요. 근데 이 종목이 좀 지나니까 얼마가 됐냐면 올라야 되는데 좀 지나니까 12달러까지 빠지는 거야. 12달러.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그 다음에는 몇 달러가 됐냐면 10달러까지 빠진 거예요. 30% 마이너스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그 다음에는 얼마까지 빠지냐면 10달러까지 빠지다가 그 다음 8달러로 빠지는 거예요. 8달러. 이제 반토막이죠. 근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지냐 하면 8달러에서 5달러까지 빠져요. 5달러까지.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여러분들은 15달러에서 12달러 빠지고 10달러, 8달러, 5달러까지 빠지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 종목이 15달러에서 12달러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팔아야 될 것 같아? 이 종목이 저평가라 그래서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달러에서 샀는데 12달러까지 빠졌어. 그러면은 손절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달러까지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종목을 물어봤는데 물어봤는 사람이 트레이더다. 트레이더한테 이걸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팔아라 그럴 거라고. 맞나요 용수님? 그렇다 체크. 트레이더한테 이걸 물어보면 이 종목이 지금 15달러인데 이거 15달러인데 이 종목을 간다 그래가지고 매수단가 15달러에 내가 얼마를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이만큼 빠져서 한 3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문가가 트레이더면 팔아라 그러겠죠. 근데 물어봤는데 그 전문가가 투자자인 거야. 투자자면 뭐래? 더 사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투자자야 트레이더야? 이거 개념 없이 물어보면 답이 헷갈려. 이해 가나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주가가 이거는 트레이더면 팔아야 되거든. 이거 왜 들고 있어? 팔아야지. 간다고 생각했던 밀리는 팔아야지.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밀릴 때마다 더 살라 그러잖아. 처음에 15달러 했다가 이거 12달러로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주주들한테 연락하죠. 야, 지금 더 사야 된다고. 50만 주나 더 삽니다. 50만 주나. 그러다 이게 10달러까지 빠지니까 자기 재산으로 막 사요. 이거 대박. 그리고 8달러까지 빠지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죠. 이거 사라고.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고도 또 빠지죠.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실력자야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물어볼 때 저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트레이딩 하는 부분으로 물어볼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물어봐야 되겠지. 이것도 느낌 옵니까? 느낌 오시면 확인.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물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답변이 올 수가 있는 거겠지.
그쵸? 사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답을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지식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제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는 어디야? 여기죠. 보입니까? 보이시면 체크.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투자로 지금 물리면 어떡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2만원 미친데. 맞나요? 보인다 하시면 체크. 왜 이게 2만원 미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 봐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한번 봐보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한번 봐보면 왜 제가 2만원 미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게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잘 봐요. 지금은 투자야. 트레이더가 아니고. 저는 다 하니까. 오케이? 지금은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 하니까. 이걸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 한번 봐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목 고를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저번에 우리 스타트반에서 공부했던 거. 스타트반 들으신 분들 체크. 대표님 저 스타트반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체크. 스타트반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윤가쁘님 좋고. 스타트반 다시 체크. 스타트반 들었어요 체크. 모라님 들으셨고, 소아마리님 들으셨고, 안젤라님, 하이사님,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 이 종목이 주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6,000원이었던 종목이 46,000원이 얼마까지 빠져요? 8,000원까지 빠지죠? 보입니까? 보이시면 확인. 8,000원까지 빠지잖아요. 얼마가? 4만원짜리가 8,000원까지 내려왔어. 4만원짜리가 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EPS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요? 안 줄죠? 맞나요? 안 줄어요. 안 줄고, 영업이익이 줄어요? 영업이익도 안 줄어요. 매출액이 줄어요? 매출액도 별로 안 줄어요. 근데 얘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지? 배당이 얼마야? 배당은 700원 정도 수준입니다. 7,000원이 10%니까 13,000원이면 이거 배당도 5%. 지금 8,000원이면 얘 지금 가만히 봐봐. 얘 주가 지금 8,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지? 근데 배당이 얼마야? 배당이 600원, 700원이야. 10%죠? 거의. 맞나요? 그렇다 체크. 배당도 거의 10%를 주는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주가는 개박살이 났어.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전쟁 때문에 투자는 아닌 거야. 얘는 벌써 투자를 해서 얼마가 나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거 못 사도 2만 원에 사면 9만 원인데 5배인데 5배. 그럼 지금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아닌 거지. 이건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뭘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대표님 이거 한 10,000원 정도에 샀는데, 10,000원, 12,000원 이렇게 샀는데, 배당으로 따지면 7% 정도 배당인데, 7% 배당을 계속 받아야 될까요? 지금은 7%가 아니지. 지금 배당이 한 20% 정도 되는 거지. 맞나요? 근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팔까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면 뭐가 있다? 기회가 온다. 돈만 들고 있으면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지금은 뭐 할 타이밍? 지금은 트레이딩이야. 지금 투자는 없어요. 지금 뭐 사가지고 몇 년 끌고 하고 그런 건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기가 어려워. 미국 시장이라도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이 오르면 트레이딩. 기업은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쌍둥이 토끼님 파셨나?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한테 관심 가지기보다는 본인이 하신 게 좋죠. 본인이 하신 게 좋죠. 뭐 주식하는 걸로 걸어가지고 금감원에 넣게? 왜 그러지? 주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금감원에 한번 넣어보게. 팔았냐고. 사람들한테 사라 그러고 대표님은 파셨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되는데 얘기가 뭘 해야 되는 시점인지 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시점인지 제대로 구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돈을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화이팅입니다. 오케이? 알겠다. 확인. 전부 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뭘 해야 되는지 시장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뭘 하고 싶은 건지. 지금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트레이딩도 종류가 많죠. 한 파동을 먹을 건지 추세 전체를 먹는 트레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먹는 트레이딩을 할 건지. 우리도 한 번씩 보다 보면 후기창에 항상 점심값 한다, 먹은값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트레이딩이죠. 그렇죠? 트레이딩이죠. 여러분들이 ETF를 할 건지, 그렇죠? ETF를 할 건지 이걸 미리 한번 정해봐. 어차피 내가 다 줄 테니까. 왜냐하면 강준혁이잖아. 왜냐하면 강준혁이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다 드릴 테니까. 알겠다. 확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은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죠? 오전에 밥값을 하시든, 그렇죠? ETF를 하시든 제가 다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하시는 게 좋으니까 방법을 한번 잘 정해봐. 얘기하는 게 가만히 보면 좀 많이 다르죠.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한다, 뭐 펀드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하고도 다르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는 그밖에 몰라. 차트로 매매하는 걸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이 오르면 미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이 오르면 미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이 오르면 미칠 수밖에 없어. 시장이 오르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페스 아크 갑니다. 네페스 아크 가는데 요 기술적 반등 참고하시고,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배당한다 그러면 찬바람 불면 배당한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렇죠? 제대로 한번 해볼래요? 그러자 하신 분들 소리 질러. 돈 봅시다. 주식에서 이렇게, 주식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주식이. 인투셀 관심 종목 편입. 채팅창에 인투셀 한번 치시고, 인투셀 관심 종목 편입. 미리 합시다. 미리 추세 전환 시. 추세 전환하면 공략? 추세 전환 안 하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하면 되지. 추세 전환 시 공략이라면 추세 돌파 안 하면 되지. 되게 편하네요. 그럼 뭐 추세 돌파 안 했는데 왜 사죠? 사랑한다 말 안 하는데 왜 사랑해줘? 그거 똑같죠?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네, 기브 앤 테이크가 되네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죠. 인투셀 관심 가지고 추세 돌파하면 그때부터 보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돌파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미리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추세 돌파하면은 한번 해봐야지. 추세 돌파되면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표님 그러면 이거 피보나치 한번 꺼볼까요? 이렇게 딱 되면 좋은 거지, 그쵸? 이거 피보나치 한번 꺼볼까요?
피보나치 한번 꺼볼까요? 피보나치 꺼면은 이거 약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약간 많이 빠지긴 했죠. 여기서 돌파하면 전고점 못 가고 여기까지 밖에 못 보겠네요. 65,000원? 그럼 오케이. 잘한 거지. 맞나요? 알체라는 오늘 5%인데 오늘 멈췄다. 오늘 안전바이 챙겨놔야 된다. 들었다. 확인. 하신 분들은 안전바이 챙겨야 돼. 이거 멈췄어요. 이렇게 되면 멈추는 거야. 알겠다. 확인. 이렇게 되면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예,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도도가 참 힘들어요. 사람이라 그래. 기도합니다. 도도가 힘들면 기도합니다. 도도가 힘들면 성당 가시면 돼요. 도도가 힘들면 성당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약간 종목들은 좀 널뛰는 모습이다. 종목들은 조금 널뛰고 있고요. 종목은 조금 널뛰고 있는데 멈췄다. 멈췄다라고, 종목이 멈췄다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종목이 멈췄다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종목이 멈췄다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멈추고 다시 갈 건지 이제 좀 봐야 되죠. 봐야 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도도해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 기부해도 도도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해서 내가 세상에 기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도도해지시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그쵸. 안 깨지면 가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 깨면 간다. 채팅창에 한번 칠까요? 안 깨면 간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안 깨도 팔 때가 많아요. 솔직히 안 깨도 팔 때가 많아. 안 깨도 팔 때가 많은데 안 깨면 간다. 안 깨면 가요. 시간이 걸릴 뿐. 시간이 걸릴 뿐.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리딩 이런 걸 해드리면서 안 깨면 간다 라고 하면서 진짜 안 깨질 때까지 종목을 다 들고 있었거든요. 안 깨지면은 종목을 계속 다 들고 있었어요. 종목을 들고 있고 새로 나온 종목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안 깨지면 요 자리만 안 깨지면 괜찮아요 라고 알려드리고 딴 종목도 이렇게 가면 그래 그 종목이 또 빨리 움직이면 또 좀 힘들고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그러게 제가 중심을 그래도 잘 잡고 한번 가볼게요. 플러스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관련된 ETF가 돕니다. 오늘 돕니다. 수소가 되긴 할 건데 연료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지겹긴 하죠. 지겨운데 오늘 돕니다. 자, ETF 요거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근데 이쪽 ETF는 사실은 좀 중장기예요. 알겠다. 확인. 요 ETF 오늘 돕니다. 요거 관심 가지실 분들 보시고, 플러스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요렇게 이제 수소 관련된, 요 ETF 얘기가 나오면 한 번은 검색을 한번 해봐요. 검색을 한번 해봐. 네. 검색을 해보면 보통은 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보입니까? 보이시면 체크.
당신 예상 수익금 알아보기 이런 것도 있네. 당신이 3개월 동안 10만 원을 뭐야 어디 갔어?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3개월 동안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4.12%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12개월 동안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81% 이게 적립식이죠. 그렇죠? 12개월 동안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명품 카드 지갑 정도는 살 수 있게끔 뭐 값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글로벌 수소 차세대 전지 AI 급성장 부족한 전력난 해소하는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시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유력한 에너지원 뭐 이렇다. 근데 사실은 요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종목명 안에 구성 종목이 어떤 게 있는가. 요거는 글로벌이네요. 그쵸? 글로벌. 수소도 글로벌로 보는 게 좋긴 해요. 알겠다. 확인. 글로벌로 보시는 게 좋아요. 글로벌로 보시는 게 좋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 글로벌 수소 N 차세대 연료전지 요거는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알겠다. 확인. 요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반도체 전부 다 올라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요것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인데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시면 확인. 이것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놔요. 이것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 놓으시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체크 한번 해봅시다. 퀄리타스 반도체를 보면 요거는 투자 의견은 없네요. 투자 의견은 없고요. 관련된 기술은 뭐가 있느냐. 이게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IPO 관련된 업데이트 정도만 있었고 IPO 관련된 업데이트만 일단 있었는데 이 IPO 업데이트는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 계속 나오죠. 우리가 오늘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안전마진 챙겨야 되네요. 챙기고 갈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나 챙기고 가자. 챙기고 갑시다. 안전마진 하나 챙기고 가도록 하죠.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보세요.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은 같이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터페이스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개발 판매하는 펠립스 업체 우리가 오늘 한 것도 통신이었는데 그쵸? 통신이었는데 관세 리스크 해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보세요. 퀄리타스 반도체 치시고 채팅창에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일단 한번 치시고 이건 사실 박스권 상향 돌파할 때 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올려드릴게.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저하고 같이 해서 답 안 나오면 답 없습니다. 정말요? 네, 주식에 저하고 같이 해서 답 안 나오면 주식에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
왜냐? 전문가들 중에서 진짜 회원들이 수익 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또 진짜 없어. 그래서 여기서 답을 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확인. 오케이 하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뭐 물어보시면, 우리 전어머님이 요거 물어보셨는데요. 하나솔루션 차트 추세 한번 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어머님이 또 제가 얘기를 하니까,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또 쳐주셨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전어머님이 얘기했던 하나솔루션 차트 줄 끊는 거 뭐 어렵나? 소통이 중요하지. 사람은 소통이 중요하지. 소통이. 저 너머까지 가고 계시나요? 수익률이? 저 너머까지 가고 계시나요? 하나솔루션은 우리 저번에 이제 유증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확 밀렸는데, 예전에 우리 고창 갔을 때 그 얘기를 한번 했는 적이 있어요. 고창 갔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유증을 그냥 유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했기 때문에 가격은 정상화 쪽으로까지도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유증을 하긴 할 건데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더 돌파를 하긴 했네요. 요번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저점이 위에 선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됐나요? 되셨으면 확인해 주시고. 또 소통 잘할 수 있는 분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차트에 줄을 한 번씩 꺼 보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기 그냥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위에서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이거 빠지고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겨울 뿐. 세상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세상이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나쁘지 않죠. 지금은 시간이 걸릴 뿐. 근데 목이 계속 뭐가 찬다. 용각산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가만히 보면 이렇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 물산이가 이렇게 올라갔죠. 상방으로. 자, 추세는 따라가는 거. 지나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 그쵸? 따라가는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오르다가 이러고 있다. 깨졌죠? 추세가 깨지면 뭐죠? 피보나치. 근데 깨진 추세의 추세선을 다 피보나치로 꺼야 되죠? 그렇죠? 피보나치 끄니까 반등 포인트가 여기가 50%. 첫 번째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반등 포인트가 여기 50%죠. 그렇죠? 그럼 여기니까 여기서 반등을 일단 한 거지. 50%에서 반등을 하니까 50% 반등하고 첫 번째 멈춘 자리 여기 가까이 갑시다. 첫 번째 멈춘 자리 저기 50% 반등했는 거 봤으니까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땡땡 돌파를 했죠. 그리고 여기 졌죠. 근데 얘가 지금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뭐로 갈 가능성이 높아? 패턴으로 갈 가능성을 일단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깨졌죠.
깨진 거죠. 추세가 하방. 그쵸?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러고 있죠. 나는 그렇다. 이게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이 지금 이렇게 박스긴 한데, 이렇게 박스죠. 지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이긴 한데, 나는 그렇다. 나는 어떠냐 하면 패턴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겹고 차하면 하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어떠냐 하면 한번 이래버리면 종목이 나한테 그러면 완전히 추세 전환하기 전에는 잘 안 봐요. 굳이 얘를 가지고 이해 갖다 하기. 지금 뭐 오종전제 정도만 일단 하는 게 맞겠죠. 오종전제 정도만 하는 게 맞고 굳이 그쵸? 굳이 예, 서마리님 잘하셨고요. 굳이 밀당하는 애랑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니, 종목이 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추세가 깨지면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챌린저에서 있는 과정인가? 하여튼 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깨졌다가 추세 턴하는 종목 있죠. 보인다 확인. 처음으로 깨졌다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추세 턴하는 종목 있잖아. 걔들은 좀 조심해야 돼. 오케이? 걔들은 좀 조심해야 돼. 추세가 막 타고 올라가다가 깨졌다가 처음 돌리는 애들은, 추세를 막 올라가다가 깨졌다가 처음 돌리는 애들은 사실 조금 조심해야 돼. 이 왜 조심해야 되는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좀 조심해야 돼. 좀 조심해야 되니까 참고는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장중 공방 중이거든요. 목이 안 좋은 이유가 장중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침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계속. 근데 목이 너무 안 좋다, 그쵸? 너무 약한가 봐. 근데 담배를 끊어야지. 목이 너무 안 좋아. 나도 똑같다, 그쵸? 여러분들 주식 잘하고 싶어요. 주식 잘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나, 아유,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목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담배는 피고 싶어 하는 나나, 그쵸? 하여튼 같이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같이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11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몇 분 안 남았다, 그쵸?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말씀 또 해주시고 와우넷에서 올리는 거는 제가 종목을 못 봐드려요. 오케이. 와우넷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타이밍이 뜨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자리에서 뜨는지가 중요해. 사실은. 알겠다, 확인. 어느 자리에서 떠준지가 중요해. 얘는 여기서 바로 갔었어야 됐죠. 가려고 그랬으면. 그쵸? 너무 밑에까지 밀려서 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이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추세를 타겠다는 건가? 한번 추세를 타보겠다는 건가요? 역사의 고점까지 왔다 밀리는 건데 지금 하방으로 바뀌었죠. 반등할 때 요거 못 넘으면 일단 좀 줄이는 게 맞겠죠. 반등 포인트까지 왔고 반등할 때 요거 돌파 못하면 조금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김진아님 고맙습니다. 끊으라고. 예. 참고 일단 하시고요. 코리아 스케이트도 오늘 나쁘지 않고 한 방에 돌린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면 가는데, 이까지 버티기가, 그쵸? 진짜 이까지 빠질 수도 있나요? 예, 이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전에 뭐야? 이런 게 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요거 돌아설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죠, 그쵸? 네,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방향은 계속 있죠. 첫 번째 포인트에 잡는 게 최고 좋았고, 그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동국제약이 저는 일단 역사적 고점을 한번 쳐서, 이게 역사적 고점을 친다, 역사적 고점까지 오른다는 게 보통 한 게임이 끝나는 자리야. 들었다 하시면 확인. 역사적 고점까지 가면 일단은 대충 한 게임은 끝나는 자리에 언저리가 됩니다. 역사적 고점. 요 두산 퓨어셀도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긴 흐름으로 이러고 있죠. 이게 참 많죠. 긴 흐름으로 이러고 있죠. 보이죠? 보이신 분들 확인. 18% 떠버렸네. 오늘 오전에 요거 돌파할 때 봤었어야 됐는데, 그쵸?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가 있어? 우린 자람이가 있으니까. 맞나요? 우린 자람이가 있으니까. 오늘 한 거 자람이가 있으니까. 요까지 하고 유튜브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요까지 하고 유튜브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면은 차트가 요거죠. 이전에 이렇게 하락으로 가던 애가 있었고, 그렇죠? 요때 돌파를 했죠. 하락으로 가다가 돌파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패턴이죠. 얘 지금 패턴이죠. 보입니까? 보이시면 체크. 패턴입니다. 패턴입니다. 모르죠. 고점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안 깨지면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오전은 마무리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에서 방송 계속 진행을 하고는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계속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알겠다, 확인.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방송을 계속 좀 진행을 할 거니까 강준혁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요 주식은 강준혁 뜨고요. 이거 딱 들어와 보면 제 개인 유튜브에 오늘 장 모사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 넘어오시고, 이쪽으로 다 넘어와 주시면 여기서 계속 오늘 오후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여기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십시오. 한국경제TV 유튜브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제 장중 공방을 하는 날이죠. 장중 공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날이긴 하고요. 그러면서 요거 지금 오늘 라이브 방송 패키지 오늘 진행 중입니다. 1년간만 하세요. 1년간만.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남으신 분들, 뭐 이렇게 남으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6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던데, 어차피 요거 가만히 보시면 어차피 1개월 할인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1개월 할인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아, 우리 멤버십 들어와 계시는 분들 있죠? 멤버십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마 전화 02-3490-4641로 전화하시면 2개월 패키지 할인 가격으로 아마 받으실 수가 있나요? 아니지. 2개월 패키지 이것도 할인 가격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1년 하신 게 나아. 네, 1년 정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02-3490-4640으로 리딩 받아보시면 되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02-3490-4690으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해 주시고, 리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리딩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진님 넘어왔다고 잘하셨어요. 잘 넘어오셨습니다. 시장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시장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시장은 3%까지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시장 이렇게 박스 정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체크할까요? 유진님 이거 체크했나요? 시장은 이렇게 일단 박스로 보고 있어요. 박스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할 거고, 트라이 되는 부분이 6347포인트 50포인트 언저리가 트라이 되는 가격입니다. 트라이 되는 가격이니까 참고하시고, 흔들린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요거 안 깨지면 관계는 없습니다. 5730포인트 5730만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시장 573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님 알겠다 하긴.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박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코스닥 시장은 앞서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패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패턴 보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하니까 얘도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긴 하다, 그쵸? 저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한 요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알겠다 확인. 요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은 시장 종목이 막 지멋대로 좀 너를 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보이면 그때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요. 현금 비중 지금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아까 얘기를 했는 대로 시장이 여기 안에서 갇힐지 아닐지를 이제는 보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크게 뭐 이렇게 현금을 늘릴 비중은 아닙니다. 예, 현금을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6350포인트 있죠? 보인다 체크. 6003, 지금 어차피 지금 추세가 일봉상으로 추세가 상방이라서 전체는 패턴이고, 요거 확인. 전체는 패턴이고 일봉으로는 상방이죠. 여기서 부러져서 내려오면 좀 아프겠죠. 근데 여기서 안 부러지면은 계속 가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생각할 여기는 없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 안 무너지면 홀딩, 그렇게만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주식이 50에서 70입니다. 50에서 70. 변함 없어요. 알겠다 확인. 50에서 70.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녀에게 적립식으로 몰아줄 ETF는 그냥 인덱스입니다. 항상 인덱스예요. 수익률은 인덱스만큼이고, 보통 이게 ETF도 마찬가지인데,
ETF를 자녀한테 밀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ETF는 무엇인가? 라는 뜻이 되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기? 그렇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장기로, 예, 연간 패키지는 항상 옳죠. 항상 장기는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퀄리타스 갑니다. 20% 간대요. 그러면은, 됐어.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나요? 유진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환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환율인 거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단 가야 될 건데, 장기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달러하고 우리하고 거의 뭐 페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 해칭 자체를 거의 안 해도 환 해칭이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면 미국 기업만 보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환부터 봐야 되죠. 환부터.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미국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손해다. 해칭이 아니다. 환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최근인가요? 환율을 한번 먼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미국에 투자하실 분들은, 미국 ETF나 이런 거 투자하실 분들은 아예 미국 ETF로 환 해칭을 안 할 바에는 아예 미국 ETF로 그냥 투자를 하고, 그거 가지고 하와이 가서 삽시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냥 하와이 가서 살아요. 그러면 해칭이고 뭐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면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한테 물려줄 걸 갖다가 ETF로는 못해요. ETF를 섹터 ETF로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종목은 진짜 어렵고 섹터 ETF는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몇 살인가요? 자녀가 몇 살이죠, 유진님? 자녀가 몇 살일까? 2살, 3살, 5살, 6살? 몇 살 정도 될까? 나이는 몇 살인가요? 몇 살 정도 될까? 14살. 그러면은 14살이면은 34년 전? 갑자기 대표는 뭔 생각하고 있는데 14살인 게 중요한가? 14살 정도라면 그래도 좋다. 우리 엄마도 좀 주식 투자 좀 하지.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줄 주식을 안 샀을까?
애들한테 좀 애들이 잘해야 돼. 애들이 잘해야 돼. 우리 30년 전이면은 1996년이네요. 1996년. 1996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나라 1등이 한국전력이었던 거 아십니까? 유진님 콜? 우리 시총 상위 종목에서 1등이 한국전력인 거 아세요? 1996년도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한번 사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좋은 종목을 살려고 그럴 거잖아. 맞나요? 그렇다고 하긴. 지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하실 거잖아. 근데 1996년도에 최고 좋았던 종목은 한국전력이었다고. 한국전력. 했으면 그냥 그랬겠죠. 뭐 손실일 수도 있고 뭐 거의 똔똔하고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 좋았던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를 엄마가 널 위해서 샀잖아. 뭘 샀는데 엄마? 포스코 홀딩스 샀잖아. 포스코 홀딩스 20만원에 사서 이제 100% 정도 수익 났겠다. 그쵸? 이런 거 바래? 세 번째 종목을 샀었어야지. 세 번째 종목은 뭔데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야, 이걸 했었어야지. 다섯 번째 종목은 뭐게? 다섯 번째 종목은 대우중공업. 대우중공업입니다.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됐나? 그냥 잘 넘어왔나? 이거 감자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쵸? 제가 그거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걸 갖다가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거의 다 틀려요. 유진님 콜? 알겠다. 확인.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3의 물결 이런 책들을 막 읽고 할 때, 제3의 물결 이런 걸 읽고 할 때도 사람들이 잘 틀려요. 틀리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지수는 가는 거지. 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가더라도 지수는 가요. 지수는 간다는 거지. 맞잖아. 1996년도에 차라리 지수를 사는 게 낫지. 맞나요? 그렇다 확인. 1996년도에 지수를 샀으면 6배 떴는데 아까 포스코 홀딩스 사고 머리 굴려서 한국전력 사고 뭐 해봤자 안 되잖아. 1996년 97년도 막 이러면 때문에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지수 ETF를 그냥 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님 알겠다 확인.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게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지수 ETF인데, 이 지수 ETF를 살 때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서 빠졌어. 지금 많이 올라서 빠졌어. 지금 많이 올랐죠, 지수가. 많이 오르면 항상 지금이 여기에 와 있는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게 지수 ETF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요때를 잘 봐요. 요때를 잘 보면, 요때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간다라고 했다는 시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 네모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지수 ETF를 산다면 동그라미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네모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네모에서 사는 게, 유진님 잘 봐. 다른 분들도 동그라미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동그라미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네모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유진님 어때요? 동그라미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네모에서 사는 게 맞을까? 옛날로 따져서 이렇게 보면. 뭘 이걸 물어봐요, 대표님. 제가 바본가? 네모에서 사는 게 맞지. 요때 첫 번째 네모는 우리나라 IMF 때고, IMF 때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러고 있을 때야. 대한민국 망한다. 두 번째 요때는 IT 버블 때야. IT 버블 망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 다 망하고 그런다. 끝이다. 세 번째 네모는 카드 대란이야. 신용위기 불거지면서 신용카드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할 때야. 요때 네모는 리만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할 때야.
요때 내모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할 때야.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할 때. ETF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될 때나 종목에 투자를 시작을 할 때는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할 때야. 안 망하거든? 결국에는. 느낌이 안 나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망한데? 지금은 우리나라 망한데? 지금은 우리나라 망한데? 아니면 우리나라 흥한데? 우리나라 망한데? 우리나라 흥한데? 흥한데가 아니고 우리나라 흥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트레이딩이야. 지금은 돈을 만들고 망한데 라고 하면은 투자. 와우 지금은 너무 좋아 라고 하면은 트레이딩으로 돈을 만들고, 망한데 라고 하면 투자. 느낌 왔나요? 느낌 왔으면 체크. 지금 투자한다고? 어이구야. 지금 투자한다는 얘기는 어이구야. 근데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ETF를 산다면은 지금 ETF도 뭐? 투자야? 섹터 ETF를 산다면 투자야? 트레이딩이야? 트레이딩이죠. 단지 ETF 트레이딩은 조금 더 길게. 정리됐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라서. 그쵸?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얘기를 잘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죠. 그쵸?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잘 만들어 가 봅시다. 자, 오늘 리딩 필요한 부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도 이건 하나 해주세요. 라이브 연간 패키지 요걸로 하시고, 어차피 이제 다음부터는 6개월 나올 겁니다. 6개월에 200만원 짜리가 나올 거예요. 6개월에 200만원 짜리가 나올 겁니다. 200만원, 199만원 뭐 그렇게 나올 것 같고, 6개월에 199만원 짜리가 나올 것 같고, 오늘까지 해서 요번 연간 상품 연간 리딩 1년에 360만원 요거가 오늘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